어릴 때부터 수학을 좀 유독 즐기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한 3가지 정도만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수학을 즐기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보면 지금 가장 높은 허들이라고 하면 우리 사실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칙 계산 사실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 수학에서 태도나 내용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요. 부모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만은 꼭 챙겨서 중학교에 진학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작가님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는 일단 잘 했으면 좋겠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수학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으로. 너무 중요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35년 경력의 수학교육 전문가 강미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첫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35년 경력이라고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유독 즐기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한 3가지 정도만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수학을 즐기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으세요.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본인의 평소대로 했었던 모습 그대로 아이한테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하던 대로 하니까 즐기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를 믿는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 아이가 계속 수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 수학만 해서 어떡하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수학 잘하면 뭐라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또 이 시간이 의미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이를 믿어주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이에요. 이건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은데 부모가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뭘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한결같고 그 다음에 자기를 믿어주고 뭔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수학이 재미가 있을 때 계속 그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는 수학을 즐기는 아이들을 계속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님이셨다면 수학을 즐기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수학을 좀 시키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어떤 태도를 좀 해줘야지 아이가 좀 수학을 관심을 가져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제 즐기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즐겨야지 즐기는 게 좋아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기잖니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은 별로 즐겁지 않죠. 그래서 아이가 즐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기지 않아도 된다. 그냥 괴로워서 하고 뭐 힘들어서도 하고 그냥 필요하니까 하고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그냥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즐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게는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좀 잘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계속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 그때 성공했잖아. 그때 잘했잖아. 되게 멋졌어.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 상기를 시켜서 나는 한번 해봤으니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수학으로 어떤 성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를 돋보이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좋게 생각하려는 마음이 들죠. 근데 반대로 아이가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가 막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이는 그게 또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막 책 읽고 그러면 자기는 뭐 다른 거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보면은 뭔가 엄마가 나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저런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한다. 하는 게 공기로부터 아이가 너무 느껴요.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되니까 그냥 솔직한 게 낫다. 즐기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너는 즐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즐기는 아이의 부모님들 한결같다라고 했잖아요. 사교육을 계속 시키는 걸 한결같이 하는 부모도 있고 엄마표를 그냥 한결같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사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가 너무 심한가? 아이를 학대하는 건가? 해가지고 또 엄마표로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엄마표로 하다가 이렇게 돼갖고는 지금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겠다 하면서 학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엄마가 기웃기웃거리면은 아이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도 잘 될 수 있고 저렇게 가도 잘 될 수가 있는데 옆에 하는 말들을 따라하면서 내 길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자꾸 의심을 하면 옆에 있는 아이가 불안하죠. 엄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작가님의 수학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내 아이의 수학 정서를 높이는 초등부모의 대화법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대화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좀 막연하잖아요. 수학을 무슨 대화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특히 수학을 학교 다닐 때 잘 못했거나 이제 뭐 수포자였던 분들도 종종 있으시던데, 그분들께 부모가 초등 수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정도만 아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실 만한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수학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수학만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부모들 보면 사실은 수학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살짝 못했는데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수포자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영어 만점, 국어 만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수학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갔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대학을 왔는데 전공을 좀 그렇게 했다거나 하는 거에서 계속 수학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됐다라는 마음을 많이 품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수학의 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수학이 인생을 뭐 어떤 결정한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게 되게 종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태도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내용적인 거를 보면 그 엄마가 직접 가르치는 경우에 곱셈구구는 잘 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화법 말씀하셨는데 대화법에서는 우리가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아이가 하는 말에 있어서 계속 붙여가지고 왜? 이유를 묻거나 어떻게? 방법을 묻거나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묻거나 그 세 가지 이유하고 얘가 뭐 어떤 풀이를 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풀었대? 또는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있어서도 그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 아이가 그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학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문제도 비슷하게 풀고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에 이런 방법 한번 써보자 라든지 해서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냥 수학적인 대화법이라고 하는 건 정답을 끌어낸다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던져주는 거잖아요. 생각하도록 항상 이유를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내용적으로 뭐 곱셈구구는 좀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1 과정에서는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 덧셈 뺄셈 그런 것도 거의 없는데 지금 가장 높은 허들이라고 하면 곱셈구구거든요. 곱셈이 보면 우리 사실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칙 계산 중에서 사실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곱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에 들어서 아이들이 네. 곱셈구구를 하는 단계가 왔는데 정말 다 외우는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의외로 한 5살, 6살 때부터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거를 그냥 술술술 외우는 아이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꼭 2학년 때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넘어가야 그 다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곱셈이 되게 중요하고 곱셈구구는 정말 기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또 싸우거나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좀 순발력 있게 평소에 뭐 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교구를 좋아하면 교구, 뭐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 그래서 곱셈구구를 잘 외우도록 하는 것이 엄마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수학을 가르치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부모가 수학을 얼마나 알아야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곱셈 같은 경우에도 곱셈의 원리라던가 아니면 뭐 곱셈을 어떤 단 순서대로 외우는 게 합리적인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엄마가 어느 정도까지 정통해야지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가르친다는 거는 되게 모호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수학까지는 엄마가 좀 할 수 있어야 중학교 수학을 전혀 모른다 라고 하면 초등학교 수학 가르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나보다는 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고 중학교 수학까지는 알고 있어야 초등에서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판단이 되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학교에서 약수 배수를 배운다, 뭐 소인수 분해를 배운다 이런 걸 했을 때 초등학교에서 약수가 나왔을 때 이게 중요하지, 중학교에서도 그게 나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좀 힘을 주고 신경을 쓰는데, 중학교 수학을 모르면 초등학교가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가지지가 않으니까 중학교 수학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또 방정식,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까지는 공부하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 내가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어머님들이 시간이 허락되고 능력이 허락되면은 가르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능력의 문제는 아니고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하더라도 좀 이게 느린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정말 기다려줘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요. 근데 그런 엄마는 안 가르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가 많거나 다그치거나 이런 분들이 수학을 가르치면 역효과가 많이 있고요. 근데 아이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원하니까 가르치셔야 되고, 수학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라기보다는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신 느긋한 분들이 가르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수학의 마음에서도 말했지만 정서와 의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해칠 것 같다.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부모의 이제 수학을 대하는 태도나 역할이 달라질 것 같아요. 초등 기준으로 봤을 때 미취학 때는 뭐 수학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잘했던 아이가 지금 3, 4학년 정도 됐는데 잘 즐기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아이,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아이가 싫어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되면 이제 빠져야 되는 거고, 이제 아이가 진도나 이렇게 좀 늦어가지고 학교에 갔을 때 좀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좀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렸을 때 좀 너무 선행을 해가지고 그 또래에 비해서는 좀 잘해 보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아이가 그렇죠. 갖고 있는 지식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인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석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지금도 여전히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수학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지도를 또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수학의 필요성을 먼저 느껴야 되는 거죠. 수학이 왜 사용이 되는지. 그럼 예를 마트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이 요새 계산기도 많이 쓰는데 계산기 사용법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필요성을 아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나는 돈을 잘 벌고 싶어, 이런 게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너가 수학을 잘하면 너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나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즘 애들은 반장 뽑을 때 수학 점수 본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반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는 뭔가 한 곳에 파고드는 사람이 멋있는 것 같아, 위인들을 보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성은 딱 뭐 어차피 대학을 갈 때 수학을 공부하니까 필요해,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그 아이가 지향하는 쪽, 인기 있는 사람, 뭐 아니면 뭔가 돈이 많은 사람, 뭔가 그냥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식의 컨셉에 맞게 자극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작가님이 그동안 집필하신 책들, 번역하신 책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집도 쓰시고 다양한 동화책도 쓰셨는데, 동화 작가이신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 때 읽은 그 수학 동화가 중고등까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쓴 동화는 조선 수학이신 홍정아라는 건데, 그 홍정아 밑에 이제 또리라는 이제 노비가 있었어요. 네. 그 아이가 어깨너머로 수학을 배워서 수학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 동화를 통해서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가치를 느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장 해석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냥 동화는 꼭 학습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동화라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도 되게 좋아하는데, 동화나 만화나 이런 게 수학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가니까 첫인상이 좋잖아요. 학습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수학 귀신 이런 거 되게 인상 깊으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그때의 경험들, 느낌들, 그런 것들이 수학이 힘들어져도 다시 하고, 아 그때 재밌었는데 수학은 사실 재밌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재밌는 수학 동화를 읽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꾸로 수학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 수학 동화를 억지로 읽히시는 부모님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엄마의 수학적인 능력보다는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동화가 갖고 있는 내용보다는 수학 동화를 읽는 그때 상황의 분위기, 내가 왜 이 수학 동화를 읽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기 손으로 직접 갖고 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읽어야 해 이렇게 가게 되면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고, 거기서 아무리 재밌는 얘기가 나와도 그냥 그거는 내가 문제집을 안 풀려고 하니까 이번엔 동화를 들이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좀 정서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싫은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아무리 재밌는 거라고 네네. 만화나 영화나라고 하더라도 싫은 사람이 보라고 하면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아이를 잘 관찰해 보시면 아이가 집는 책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책은 너무 얇으니까 안 돼. 그 책은 만화라서 안 돼. 그 책은 너무 유치해.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짓는 거는 되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자기 코드에 맞는 걸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심히 보셨다가 우리 아이는 이런 쪽에 책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은 고마워하죠. 그런 관심 있는 거 알아주니까. 네. 근데 그거 무시하고 시리즈로 딱 사가지고 읽게 하고 뭐 이걸 다 안 읽으면 아깝다는 둥 이렇게 하게 되면 동화가 눈에 안 들어오죠, 내용이. 그래서 뭐든지 내용보다는 저는 방법, 과정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수학에서 태도나 내용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요. 부모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만은 꼭 챙겨서 중학교에 진학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작가님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는 일단 혼합 계산을 잘 했으면 좋겠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혼합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수학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으로. 너무 중요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는 아직 실력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냥 이건 아주 기초니까 못해도 나중에 진짜 수학은 뒤에 있어. 아이가 만약에 못해요. 그러면 뒤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잘하면 너는 기초가 잘 돼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엄마의 마음가짐은 어쨌거나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중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냥 다 하는 수학이거든요. 그걸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잘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면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